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국어 대표 강사 로이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자, 국어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거 제일 쉽죠? 여러분이 몇 살 때부터 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배워온 국어 제일 쉽죠, 여러분? 여러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쉬운 과목 맞죠? 자,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 자,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어는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일부러 주셨어. 맞아요? 저기 밖에 있는 기린은, 여기 있는 그 무슨 토끼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언어를 주셨다면, 그들도 언어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도 진짜 만화 영화에서처럼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어. 그들은 힘을 모아서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고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떤 것을 계획을 하기도 해요.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모였어.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누군가가 들었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맞죠? 누군가가 들었어. 그리고 좋대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게 됐어. 뭘 통해서요,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됨의 비전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뭐예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는 건 뭡니까? 국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국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한 장을 넘겨주세요. 자, 이 사람 아십니까? 언어 철학자라고 해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무슨 말을 했대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했대.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다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내 언어의 한계라는 건 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성빈이는 못 알아들을까?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전문 용어를 성빈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빈이가 만약에 의대를 갔어. 그래서 성빈이가 이제 그럼 성빈이 언어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성빈이가 의학 전문 용어들을 막 쓰기 시작하게 되겠죠. 여러분 다 전문 영역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전문 영역에 딱 가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언어로 된 걸로 국어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야. 뭐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언어들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분야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영역이 거룩해진다는 건 여러분이 그 언어의 영역에 가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이건 다시 말하면 어휘력의 한계. 내 어휘력의 한계는 곧 내 사고력의 한계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어의 한계가 사고력의 한계래. 그럼 사고력의 한계가 있을 때, 언어의 한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언어의 한계, 사고력의 한계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고력의 한계가 가져오는 일. 일단은 사고력 수준이 5살 수준이야. 언어 수준이 5살 수준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빈이가 5살 수준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혜민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형인데도 언어 수준이 5살 수준이면 어떻게 해야 돼? 달래가면서 해야 돼. 맞죠, 여러분? 이해를 못하니까. 맞습니까? 성빈이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고력의 한계, 어휘의 한계가 가져오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또 뭐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해가 되겠지, 오해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지.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가 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관계가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수학 언어하고 좀 그 거리가 있어서 수학하고 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 그렇지? 이 사회, 과학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력의 한계, 언어의 한계가 가져오는 일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너무나 그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사람의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다? 언어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기의 언어와 우리 성도의 언어와 의인의 언어는 같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달라요. 그렇죠? 아기의 언어와 어린아이의 언어, 어린아이의 언어 그리고 어른의 언어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는 점점 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성장은 거룩함의 성장이죠. 그럼 우리의 언어의 성장도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문 지식과 함께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그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한 장 넘겨주세요. 국어는요, 이 언어의 성장을 돕는 교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어의 성장을 돕는 교과목. 자, 그래서 국어의 세부 교과목 안에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문법이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매체까지 좀 엮어진 부분이 있어요. 자, 화법은 뭘까요? 화법 뭘까요? 말하기 듣기. 자, 그리고 작문은 뭘까요? 그치,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건 뭐냐면 화법에서 대화에도 그 화법에도 종류가 있죠. 그쵸? 연설의 말하기가 있고 토론의 말하기가 있고 토의의 말하기가 있고 그런 각각을 배워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의, 토론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검정고시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그걸 배우는 이유가 뭐야?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말하기들을 이번에는 회의의 말하기를, 심포지엄의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과목이 화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작문은 뭘까요? 작문. 글을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래서 문장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뭘 써야 될까? 문장보다 더 큰 단위, 문단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거. 문법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문법이라는 게 있어. 문법이 뭐예요? 영어 문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문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제가 말을이라고 해야지 을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것이 표준어인지, 어떻게 말해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언어의 규칙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독서는 뭘까요? 보통 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읽기, 정보를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서 습득해내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독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학은 뭘까요? 문학. 언어를 통해서 정서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언어로 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국어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여러분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뭘까요? 어휘를 아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권력이란 단어 알아요? 권력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권력은 힘. 대충 힘 이 정도로 얘기하네요. 보니까. 자, 근데 권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자, 그럼 그냥 힘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과 권력,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해가 달라져. 자, 이 문장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돈이 곧 권력인 사회에 살고 있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자, 지문 중에 한 구절을 떼운 거예요. 우리는 돈이 곧 권력인 사회에 살고 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 힘이라고 인지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돈이 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권력의 정의를 아는 사람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 돈이 있으면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거나 복종할 수 있구나. 라고 어때요?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같아요? 달라요?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가야 돼. 뭘 더 가야 될까? 이런 문장을 딱 접했어. 우리는 돈이고 권력인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권력.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지. 아, 돈이 곧 권력인 사회. 이 사회의 모습이 그게 과연 옳을까? 그게 바른 모습일까? 그럼 나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 심화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본 깔아야 되는 게 뭔 거예요, 여러분? 어휘력인 거죠, 어휘력.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려운 단어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고 학술지에 쓰여 있는 그런 단어들, 단어의 성장, 어휘력의 성장이 그 영역의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휘력을 다 같이 좀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정도의 이게 아니라 뇌를 계속 자극해야 된다. 우리 클라우 선생님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 그렇죠? 여러분, 무식하면 화내는 거 아세요? 내가 이 상황을,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해결할 줄을 몰라. 언어를 잘 쓸 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화내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래서 언어의 성장이 진짜 필요한데 이 언어의 성장을 도와주는 교과목이 바로 뭐다? 뭐예요? 국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이 영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스텝 1. 스텝 1은 일단 전체 고1 때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아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국어 개념이에요. 국어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시의 3요소가 뭡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 그렇죠? 심상 안에 뭐가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복합적 이미지, 공감합적 이미지, 이거 딱딱딱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운율의 기본은 뭐예요? 행과 연을 나누는 데서 시작해요. 운율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하는 거에서 시작해요. 이 국어의 개념들은 뭐냐면요,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 정서와 내 생각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더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기법들이 바로 국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국어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이거는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왔다라고 하면 그거 모르면 여러분 무식하다 그래요, 무식하다고. 왜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국어 개념이 또 수능에도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개념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국어 개념을 배우고 또 그다음 뭘 해야 되냐면 이 수능이 바로 뭡니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수학 능력이 뭐예요? 수학 능력. 대학 가서 이 직업의 영역을 위해서 직결된 학문들을, 고차원적인 학문들을 너가 배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냐를 보는 시험이잖아, 수능이. 그래서 수학 능력이잖아. 맞습니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에 있는 기출 지문들을 공부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과학 영역의 지문들도 나오고 인문 영역, 철학 영역, 경제 영역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있는데 그 지문을 하루에 한 지문씩, 또 문학도 하루에 한 지문씩 이해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데 정보를 처리해내는 속도도 필요해요. 또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정확하게 정보 처리해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정확성과 속도를 측정하면서 내가 한 지문을 읽어내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정도를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지문씩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스텝 1을 그렇게 한번 돌아요, 한 바퀴를. 이거 하는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한 학기 정도 걸려요. 한 학기를 이것과 함께 뭐를 같이 할 거냐면 그 기본 문법. 왜 기본 문법을 1학년 때 스텝 1에서 하려고 하냐면 이 수능을, 국내 입시에서 수능을 볼 사람들은요,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의 등급 컷이 좀 더 낮아요, 화작보다, 화법과 작문보다. 왜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공부할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급 컷이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와 매체가 등급 컷이 92점이었어요, 1등급 컷이. 그런데 화법과 작문은 등급 컷이 96이야. 그러면 몇 점을 벌고 들어가는 거야? 4점 벌고 들어가는 게 될 수 있다고. 그래서 1학년 때 그걸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을 워낙에 다들, 문법은 수학처럼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공부하면 쉬운 영역, 공부 안 하면 되게 어려운 영역.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때에도 문법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이 문법을 공부를 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텝 2에서 2학년 때는 이 과정을 잘
한 사람은 그 다음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지문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면서 아까는 하루에 한 지문을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스텝 2에서는 두 지문을 연달아서 푸는 시간과 정확성 측정을 하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세 지문을, 그 다음 네 지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달아서 풀었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있냐면 수능 특강에서 열심히 한 지문씩 할 때는 잘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능 가서는 틀려. 왜 틀리는 걸까? 한 지문 집중력은 좋았는데 두 지문으로 가면 집중력이 팍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지문씩 하다가 두 지문씩 하다가 세 지문씩 하다가 하면서 속도하고 정확성을 계속 어떻게 측정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지를 보면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전 문학 부분을 문학 작품들을 한번 분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는요, 현대 소설 부분, 현대 시 부분은요 지금도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 그렇죠? 작품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무슨 작품이 나올지 몰라. 하지만 고전 문학은 양이 한정돼 있어요. 더 나오지 절대 않아요. 그래서 고전 문학 분석을 이때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스텝 2부터는 모의고사를 월 1회를 보면서 계속 오답 분석을 하면서 내가 지금 개념을 잘 모르는가, 아니면 내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독해력이 부족한가, 약점을 찾을 거야. 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완책을 세워서 공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스텝 3는 여기는 반드시 1년이 필요해요. 여기는 그 전 단계 스텝 1이랑 스텝 2는 좀 빠르게 잘한 사람들은 이 6개월 만에 정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3 과정이에요. 수능 특강, 수능 그 완성 이런 반드시 해야 되는 교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3들은 이 수능 연계 교재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월 1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 1회로 계속해서 나의 강점 영역과 약점 영역을 찾아서 보완하는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해서 수능 1등급을 향해서 만점을 향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책들을 일단은 지금 요렇게로 세팅을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냐면 정말 저희가 기독교 컨텐츠로 국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중에 있는 것들을 일단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윤혜정의 개념 나비 효과로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출을 가면서 문법 드릴북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텝 2에서는 기출의 나비 효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패턴의 나비 효과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유형을 좀 익힐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제 스텝 3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들을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떻게 깔릴 예정이냐면, 일단 이번 학기에는 수능 개념을 이제 고1 하경, 준이, 찬영이가 수능 개념을 이제 올리비아 쌤과 해오던 것들을 이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법도 해오던 것이 있죠. 그래서 문법을 올리비아 쌤하고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기출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수업으로 문제풀이로 해서 제가 들어갈 거고요. 기출 수업을 저랑 같이 하고요. 그리고 고2 의인, 성빈, 성현이는요 기출 분석을 저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에 3번을 하고요. 그리고 도로시 쌤과 함께 고전 문학 영역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을 접하는 이 패턴 나비 효과를 올리비아 쌤과 함께 공부할 예정이에요. 고3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3들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되게 확실하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기출이 분석이 안 된 사람은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약점 보완하는 것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도가 달라요. 그래서 개인 코칭으로 해서 하루에 한 20-30분씩 계속 만나면서 공부 목표를 정하고 그 공부약을 확인하는 형태로, 그 가운데서 이제 내 약점이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국어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체한테 지금 고민하고 지금 깔려고 하는 수업은 어휘 수업을 조금 깔려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아까 제가 권력이란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권력이란 단어를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대충 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권력, 그래? 그럼 권력은 어떻게 쓰는 게 맞지? 나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지? 돈이 권력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 지문을 그냥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인 나는 이런 사회 현상과 이런 그 철학의 이야기들,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휘 수업을 전체에 깔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말 언어의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대화를 해볼 때마다 야 쟤는 참 성숙하다, 야 쟤는 참 해박하다, 야 쟤는 해박한 데다가 그 해박한 것을 가지고 옳은 데 쓸 줄도 안 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국어 교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막 계속 과목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교육할 건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러분한테 계속 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거기에 팔로잉을 해요. 거기에 따라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학습적인 실력적인 영역을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한 이것들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 보다. 여러분에서 보게 될 거야. 뭘 보게 될 거냐면 그 전에 비전에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것을 성실하게 얻은 사람들은 계속 성실하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시너지를 발휘해서 갈 거야. 그런데 원래 쟤는 열심히 안 했어. 그럼 걔는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안 보게 됐으면 좋겠어.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어를 창조하신 언어의 창조주세요. 이 언어를 창조하신 분께서 국어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국어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겠지. 그렇죠?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국어에 있는 여러 수능 개념들이 내 삶과 다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구체적 대상의 형상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더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언어로서 느껴질 수 있게 지금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언어에 있어서 언어의 영역, 국어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주신 이 국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선교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전문가가 되겠다. 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의 성장을 이어 갈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이 국어라는 과목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